제 통장에 돈이 1원도 들어온 적이 없는데 왜 제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아파트 매매 대금을 시어머니가 매도인에게 직접 보낸 건데 그건 증여가 아니라 제 원래 돈을 돌려받은 거라고요.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가 원래 제 거였단 말입니다. 세무서가 어떻게 남의 가정사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세금을 때릴 수 있는지 정말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원고 측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어머니 계좌에서 아파트 매도인에게 직접 거액이 이체되었고 그 아파트는 며느리인 원고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매매 대금을 시어머니가 대신 지불해 준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현금을 증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질이라니요. 그 돈은 제가 예전에 친정아버지한테 받아서 시어머니한테 맡겨뒀던 명의신탁 자금이라니까요. 15년 전 전세보증금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나하나 모은 돈인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증여라고 몰아붙이는 건 명백한 행정남용입니다. 법원에서 반드시 이 억울한 세금 폭탄을 취소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발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주세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중간 생략 증여라는 개념입니다. 며느리가 아파트를 사면서 매매 대금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이 시어머니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흘러갔죠. 대법원 99도 4082 판결에 따르면 비록 며느리 계좌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며느리가 내야 할 빚을 시어머니가 대신 갚아준 것이기에 이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매매대금 지급일과 시어머니 계좌의 출금일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죠. 와, 그러니까 내 통장에 돈이 안 찍혔어도 내 빚을 대신 갚아주면 그것도 증여라는 거네요? 시청자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할 포인트 같아요.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 돈을 시어머니가 잠시 보관했던 거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이건 왜 안 통했을까요?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건가요? 맞습니다.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면 그 계좌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며느리가 그 돈이 원래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자금이 형성된 과정과 시어머니에게 전달된 객관적인 경로를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며느리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결국 말뿐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군요. 돈의 흐름이 명확한 상황에서 그걸 뒤집으려면 정말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수였을 텐데 며느리 측은 그 부분에서 실패한 모양이네요. 법리가 참 냉정하면서도 정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는 과거에 시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샀던 자금도 본인이 낸 거라고 하던데 법원은 이 명의신탁 주장을 왜 믿어주지 않은 건가요? 가족끼리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법원은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명의자가 적법한 소유자라고 추정합니다. 이걸 뒤집으려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에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죠. 이번 사건에서 며느리는 대출금 상환이나 취득세 납부를 본인이 했다는 근거를 제대로 못 냈습니다. 특히 주장에 일관성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본인이 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일부는 증여받았다고 말을 바꿨거든요. 법원이 보기엔 신뢰도가 뚝 떨어진 겁니다. 말을 바꾸는 게 가장 치명적이군요. 법원에서는 증거가 곧 진실인데 앞뒤가 안 맞으니 당연히 원고 전부 패소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네요. 결국 5,400만 원이라는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거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친정아버지에게 전세보증금 6천만 원을 줬다가 다시 돌려받은 게 시어머니 돈이 됐다는 건데 이건 왜 의심을 샀을까요? 그 거래 방식이 너무 이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현금과 수표로 7번에 나눠 입금하자마자 바로 1시간 뒤에 제3자에게 이체했어요. 일반적인 전세 계약에서는 볼 수 없는 흐름이죠. 게다가 확정일자나 임대차 계약서 같은 객관적인 서류도 하나 없었습니다. 동생이 써준 사실 확인서도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고요. 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보증금 거래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 간의 거래일수록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거네요. 원래 내 돈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법 앞에서는 오직 증거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겠어요. 이번 판결은 타인 명의 계좌에서 거액이 나갔을 때 그것이 본인 자금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조건 증여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가족 간 명의 신탁이나 자금 위탁은 나중에 증여세 폭탄으로 돌아올 위험이 큽니다. 모든 자금 거래는 명확한 계약서와 금융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항소까지 기각되면 비용 부담만 더 커질 뿐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법률 지식, 저희가 계속해서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김 대표와 아라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